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계 돌봄 통합지원법 관련 법령 개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중점 추진, 한국장총 2025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 발표. 둘, 시각장애인의 휴대폰 판매, 점자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민주당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13개 개정 입법 과제 발표. 셋,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개막. 2월 11일에서 14일 강원도 일원서 17개 시도 선수단 1,135명 참가. 넷,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전국 최초. 병원 진료 위한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등 규정. 다섯, 울산 대형 중증 지적장애인 시설서 집단 상습 학대. 전국 최대 규모 185명 수용, 3, 4인용 방에 8, 9명 생활. 연간 70억 원 보조금 받아 CCTV 확인 결과 생활지도원 중증장애인 질질 끌며 머리, 뺨 때리고 발로 차는데도 동료 지도원 보고도 묵인. 경찰, 생활지도원 총 83명 중 최소 20명이 가해자. 확인된 학대 피해 입소 장애인만 29명. 여섯, 인천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 지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은 2월 5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5년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25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활동,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 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 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요구 활동,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입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 사업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서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법의 장애인 분야 법령 개정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 장애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등 장애 유형 및 서비스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 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재발의된 상황과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국가정책의 장애 포괄성 강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 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장애 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건 서비스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대사증후군 관련 장애 유형별 검진, 관리, 통계관리 등 장애인 건강보건 종합관리 계획 수립과 예산 및 전달체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검진기관 구축, 의료비 지원 확대 등과 함께 특별 운송수단 확대와 병원 이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요구 활동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개인 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서 202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장애 유형과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및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또한 장애인 대상 보험 확대 요구, 상조 및 공제회 마련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 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갑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으로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우선 구매 등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 시행 예정이나 의무화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이에 민간 영역에서 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과 디지털 교과서, 멀티미디어 및 OTT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포용법과 AI 기본법의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 제언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장총은 2025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6일에서 13일,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차 의견 수렴 12월 16일에서 27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각장애인 대상 휴대폰 판매 시 점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월 20일 국회 본청에서 제2차 민생입법 과제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 과제엔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시각장애인 대상 휴대폰 판매 시 점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가족 간병, 아동 청소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법, 양질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 중간 착취 방지 4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전을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 과정, 기존 거주자 이전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안,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동참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지하 옥탑방 거주 등 취약계층 이전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3개 법안입니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2차 민생 입법 과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2하 장애인 동계체전이 2월 11일 개막됩니다. 14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룹니다. 크로스 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과 리조트, 피닉스 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빙상 경기장에서 각각 열립니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 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 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2월 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과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이동 지원 사업에선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 침대 등의 탑승 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의
이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 설비 장착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 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대형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A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월 5일 밝혔습니다. 지난 1988년 개원한 A재활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185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 시설 중 한 곳으로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재활원의 생활지도원인 이들은 이 시설 입소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C씨가 한 입소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가족 진술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번 A재활원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쪽에 항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시설은 CCTV로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알렸고 기관이 일주일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A재활원 거주동 CCTV 1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생활실 내 CCTV 영상에는 500여 건의 학대 의심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 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생활지도원, 이른바 선생님들이 장애로 인해 기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주인이 지시대로 얼른 이동하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들여놓으며 양쪽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생활지도원은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A재활원에서는 3, 4명이 생활하기 적절한 크기의 방에 8, 9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소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입소자들을 학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입소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재활원의 생활지도원은 83명인데 4명 중 1명이 학대를 한 셈입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전체 입소자 179명 가운데 29명에 이릅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한 달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A재활원은 학대 행위가 확인된 생활지도원 20명을 직무 배제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징계 해고했으며 울산시와 북부는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감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입니다. 지원 대수는 총 1,153대로 2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주소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 전화 032-718-2190, 032-718-2190 또는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영업소, 주소 남동구 음실로 117번 길 32, 전화 032-718-2191, 전화 032-718-2191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단말기 제조업체인 하이원, 전화 1899-6814, 전화 1899-6814로 전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택배 수령 시 택배비는 신청자가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